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영상을 올리기로 해서 오늘은 이제 약속대로 수요일에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지난주 영상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음에도 구독자는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간선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538이라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게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인데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도 되게 읽어볼 만한 책이라서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이 저자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인데 미국 정계에서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의 다 맞췄어요. 모든 대선이든 뭐 이런 중간선거든 결과를 여태까지 다 맞췄던 업체인데 그래서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이제 이런 업체입니다. 근데 일단 뭐 오늘 아침까지도 이 뉴스 자체가 민주당이 하원 상원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양쪽 다 상원 하원을 다 잃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제 이런 거였고 결국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이게 제일 크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뉴스가 나오는 게 뭐 하원은 공화당이 다 잡았지만 상원은 펜실베니아는 민주당이 먹은 걸로 확정이 됐고 네바다랑 아리조나 이런 쪽은 또 민주당이 우위라서 결국엔 상원은 민주당이 지금 유지하는 거 아니냐 다수당을 그래서 오후 들으면서 뭐 한화솔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재생 에너지 쪽이 주가도 많이 반응을 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제 우편 투표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투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많아지면서 좀 말이 안 되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부정선거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보면 되게 좀 이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뭐 선거 부정이 있을까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크게 조사를 안 해서 그런지 하여간 좀 이상합니다. 거의 틀린 적이 없던 이런 업체들도 지금 좀 틀리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로는 이따 저녁까지 또 봐야겠지만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가져가고 상원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배터리,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은 센티먼트가 나빠지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밤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뭐 목요일 밤이고 뭐 금요일 아침에 결과 나오겠는데 이제 10월 CPI가 11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정도면 이제 조금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동안 계속 같이 제일 잘 맞춰왔던 이 클리블랜드 쪽 데이터는 8.1%를 예상하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7.9% 그리고 오늘 외국계 증권사에서 브로커들이 돌리는 거를 제가 받아보니까 7.7% 정도인데 제가 뭐 알 수는 없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7.7%가 나오면 시장은 굉장히 떡상을 할 것 같고 만약 8.1%가 나오면은 조금 불편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클리블랜드 쪽이 정확했기 때문에 요즘 또 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반대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아이디어로 저는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도 뭐 협상 포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젤렌스키도 뭐 G20도 참여하면서 뭐 협상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 이겨버리면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지원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국에는 전쟁이 약간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약간 이런 국면이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에 처음에 반대했던 여론이 5%도 안 됐는데 지금은 30% 넘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이 나타내주고 있어요. 현대, 두산, 인프라 이런 종목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애들이 오늘도 뭐 거의 매일 올랐습니다. 거의 매일 오르고 있고 저는 방산주는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다 팔았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런 전쟁이 끝나면은 사실 한국 방산주는 지금 수출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꼭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관련은 크게 없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다 이러면 방산주는 한동안 잠깐 쉴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 충분히 수익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한번 다시 올 매도를 했고요. 이번 주 초에 이런 얘기가 들었죠. 제가 지난주에 LG전자 말씀드리면서 또 애플카에 끼야 뭐 약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도 구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생긴 거는 약간 뭐 벤츠랑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뭐 포르쉐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정말 이렇게 나올지는 근데 사실 그냥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높은 자료는 아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게 얘기가 돌았다 정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넣어봤고요. 자율주행 다 돼가지고 그냥 뭐 그런다라면 상당히 임팩트가 있겠지만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다 정도. 근데 애플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애플이 결국엔 차기 산업으로 자동차를 낙점한 것 같긴 해요. 계속 이런저런
협력사들에서 TF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애플카에 대한 베팅을 조금 해보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LG전자나 LG이노텍 같은 쪽으로 뭐 중소형주는 또 나오겠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소프트웨어도 이번 주에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근데 이런 뭐 밸류션을 봐도 굉장히 역사적 하단에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줍줍해보면 어떤가, 뭐 이 정도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게임 쪽은 오늘 펄어비스 크게 하락한 것처럼 계속 신작 일정이나 이런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은택 위원님께서 뭐 이런 자료를 내셨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이닉스보다 늘 한 두세 달 정도는 먼저 하더라.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는 지금 밑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저도 벌써 수익이 한 5~6% 이상 났는데, SK하이닉스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방송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슈로 더 부진한 모습이에요. 똑같은 반도체 주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를 하실 거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포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LG전자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줄였어요. 조금 줄였고, 네이버, NC소프트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제가 NC소프트는 월 단위로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빨리 제가 바라던 자리까지 1차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둘 다 좀 매도를 했고, 뭐 JYP, 현대건설, 세아, 제강지주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샀고요. 휴스틸도 제가 나름 전략적으로 샀던 종목인데, 휴스틸은 사자마자 한 9% 손실이 나가지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579 원칙을 무조건 지킵니다. 무조건 손절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휴스틸을 손절을 했고요. 일단 하나솔루션도 이제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줘서 일단 올 매도를 했고, 한국항공우주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끝나는 분위기 스멀스멀 이런 것 때문에 좀 팔았고요. 신규 편입은 조금 반도체 쪽이랑 이런 걸 좀 섞었어요. 그래서 SNS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속 뭐 ASML, 뭐 네덜란드 업체 이런 제일 중요한 장비 업체 이런 만난다 뭐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를 국산화한 적이 잘 없는데, 이 회사가 약간 계속 이런 걸 트라이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SNS텍을 좀 샀고요. 오늘 많이 올랐는데 저도 오늘 샀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사시고 싶으셔도 목 금에 충분히 조정이 오면은 사셨으면 좋겠고요. 동진 세미캠도 실적이 이번 주에 어젠가 나왔는데 실적이 엄청 좋았고,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좋은 소재들을 하는 업체고, IR 대응을 조금 열심히 안 해서 늘 말이 많은 종목인데 좀 이랬고요. 올릭스라는 종목은 제가 바이오 종목들은 최근에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 회사도 사실 기술력 되게 좋고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도 거래가 많이 안 돼가지고 많이는 안 샀어요. 근데 일단 정찰병을 좀 보냈고, 계속 섹터별로 순환매가 지금 되고 있는데, 자동차 쪽이 사실 지금 부진하죠. 그래서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해가지고, 이번 주에 처음으로 현대차 진짜 저도 오랜만에 사보는 현대차 좀 사봤고, 쇼 포지션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어제인가 그제부터 해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수익이 벌써 한 1%좀 넘게 났고, 카카오뱅크는 오늘 종가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차트 잠깐 보실게요.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게 코스피 일봉인데 너무 좋죠. 사실 2100 정도까지 찍고 지금 2400까지 거의 뭐 약간 붙임은 있었습니다만 완전 스트레이트로 올랐고, 121선도 지금 뚫고 201선을 향해 가는 국면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조금 삼성전자랑 이런 거를 조금 줄였던 거는, 제가 이럴 때 사자고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RSI나 이런 과매도 상태에서 주식을 잘 참고 모으면은 수익을 얼마간이든 내기 확률이 훨씬 좋다. 근데 지금 반대로 또 지금 이제 과매수 상태가 됐습니다. 단기로는 이렇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주봉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낙폭 과대 지점에서 사시면은 굉장히 좋다. 이런 지점에서 주식을 사면은 돈을 잃을 확률이 되게 낮다. 근데 역시나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200주선 이런 게 굉장히 이제는 저항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지수로 치면은 이 정도에 하여튼 조금 2500 정도까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내일 밤 CPI도 있고, 최근에 조금 성과가 좋아가지고 욕심 안 부리고 주식을 좀 약간 줄이는 형태로 좀 해보고 있고요. 월봉으로 봐도 조금 막힐 수는 있지만, 만약 요걸 뚫는다 그러면 다시 해서 다시 2700 정도까지 보고서는 랠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되게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G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2% 올랐죠. 오늘도 2% 올랐고,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LG전자도 거의 20만원 갔다가, 이게 어디죠? 이게 한 76,000원까지 빠졌으니까 3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뭐 6, 70% 이상 빠졌던 종목인데, 60% 정도 빠졌었네요. 지금 뭐 크게 반등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코스피 차트랑 거의 비슷해요. 흐름은 거의 비슷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애플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과매수 상태로 지금 간 건 맞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사실 굉장히 좋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랑 그제는 좀 팔았지만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도 다시 매수를 막 하고 있고, 그래서 LG전자 이런 종목
종목을 조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NS텍이라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도 200일선을 뚫고 가버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다시 조정받아서 200일선 근처까지 오면은 산다라는 느낌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도 9월에도 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막 눌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 21선이라든가, 물론 이때는 좀 더 빠졌지만 대체로 이런 지점에서 잡히니까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날 바로 사서 물리면 저 원망하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조금 기다리시면 늘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날아가 버리면 그거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간단한 유연함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주봉으로 봐도 아주 뭐 올해 한 봄이죠. 봄 이후에 막혀있던 자리를 이번 주 시원하게 뚫었고, 이런 거는 조금 랠리를 보일 수도 있어 보이고 재료가 약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ASML 장비에 어떤 이런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는 소재를 납품한다면 결국엔 TSMC랑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 모두 다 고객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그려보면은 상당히 그림이 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눌렸을 때 같이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NC소프트 뭐 월 단위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 사지 마시라 그랬는데, 사실 말씀드렸던 게 유효해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거의 최고의 바닥을 잡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딱 이 201선에 딱 닿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 그냥 뚫고 갈 것 같긴 한데, 단기로 좀 과매수가 오기도 했고, 존버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스윙 트레이더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을 두고서는 그 성과를 주면은 파는 그런 식의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스윙 트레이더의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한번 팔아볼 만한 자리가 돼요. 그리고 정말 몇 달을 기다릴 생각으로 샀는데 10% 정도를 수익을 그냥 주면은 한번 팔아놓으면은 다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좀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팔 이유가 없는 종목이고, 수급도 되게 좋은데 지금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고 뭐 기관 엄청 사고 있어요. 투신에서 엄청 사고 있는데 일단 한번 팔았고 다시 좀 조정을 주면은 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도 201선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 가능성이 저는 솔직히 많다고 봐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주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력했죠. 굉장히 강력하게 밑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거의 5만원 초반에서 지금 6만원 2천원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데, 주봉으로 일단 한번 막힐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확률 싸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다시 조정을 받으면 더 늘릴 생각으로 다 팔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월봉으로도 지금 굉장히 깨서 제가 불안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50월봉을 지켰어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이런 자리들을 또 지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사서 많이 돈을 벌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래 안 되는 종목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같이 사서 돈을 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목요일 금요일 시장 보고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또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